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일본 여고생들이 이제는 일기장에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 하루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SNS를 열면 넘쳐나는 한글 손글씨 영상. 사랑해요. 괜찮아요. 오늘도 파이팅. 같은 문장이 익숙하지 않은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지고 있죠. 이게 단순한 K-팝 팬들의 일시적 유행일까요? 아니면 일본 지세대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감성의 흐름일까요? 도쿄의 한 평범한 여고생이 우연히 시작한 한글 노트 한 권. 그 노트가 친구들에게, 학교 전체로, 그리고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벌어진 변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며 경험하게 되는 가슴 벅찬 여정과 눈물의 순간들. 지금부터 한글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쿄 근교의 한 고등학교. 이른 점심시간. 아이들이 교실 곳곳에서 웃고 떠들며 도시락을 펼치는 시간. 창가 쪽 구석 자리에 앉은 한 여학생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얇은 공책을 꺼냈다. 연한 연보라색 표지에 한글 노트라는 글씨가 적힌 작은 노트였다.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노트를 살짝 가리며 그녀는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익숙지 않은 글씨였지만 그녀는 무척이나 집중한 눈빛으로 공책에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유.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다. 한국 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조차 없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모든 건 단 한 편의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고등학생의 공부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 여학생이 또박또박 정리한 필기 노트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 노트에는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 쓰여 있었다. 바로 한글이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미우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치 기계처럼 정돈된 자모의 조합. 일정한 간격과 구조 속에서 단정하게 자리한 글자들은 단순한 텍스트 이상의 느낌을 주었다. 일본어 한자나 가나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구조적 질서감과 독특한 미학. 그것은 그저 외국어라는 개념을 넘어 아름다운 글자로 다가왔다. 그날 밤 미우는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글 자음 모음을 검색했다. 한국어는 어렵지 않을까? 문법도 복잡하고 발음도 낯설겠지. 하지만 그녀는 한글이 단 24개의 자모만으로 모든 소리를 조합할 수 있다는 설명에 놀랐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체계. 이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미우는 근처 대형 서점에서 한국어 쓰기 연습장을 구입했다. 낯설지만 예쁜 글씨체를 따라 써보기 시작했고, 틈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한글 기초 쓰기 영상을 보며 자음과 모음을 익혔다. 처음 써본 단어는 사랑해요. 그 다음은 안녕하세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문장. 오늘은 조금 슬퍼요. 친구랑 싸웠어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런 문장들이 모이고 쌓이며 한글은 그녀의 감정 노트가 되어갔다. 이 변화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퍼졌다. 미우가 수업 시간 짬짬이 쓰고 있던 노트를 본 친구 하나가 뭐야 이거. 너 한국어 할 줄 알아? 라고 물었고, 미우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혼자 쓰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친구는 노트를 한 장 넘겨보고는 말없이 감탄했다. 진짜 예쁘다. 나도 써보고 싶어. 그날 이후 2명, 3명, 4명 점심시간마다 창가 자리에 모여 함께 한글을 쓰는 여학생들이 늘어났다. 처음엔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다. BTS 좋아하니까 그냥 써보는 거 아니야? 라며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K-팝 팬심이나 유행,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쓰는 한글 문장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문장마다 진심이 있었다. 오늘은 친구와 화해했어요. 기뻐요.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조용해서 좋아요. 감정을 글자로 적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되어갔다. SNS에서도 반응이 왔다. 샵 한글 읽기, 샵 한글 공부, 샵 한글 글씨 챌린지 같은 해시태그로 일본 각지의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쓴 한글 문장을 공유했다. 누군가는 글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일본어보다 감정을 더 솔직하게 쓸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작은 움직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번져갔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자율 동아리 형식으로 한글 쓰기 모임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미우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담당 교사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노트를 만들어 꾸미고 자발적으로 단어장을 만들고 심지어 한글 글씨 콘테스트를 열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글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언어를 넘어 문화적 소통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미우가 있었다. 미우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한글은 내 마음을 꺼내주는 문장이에요. 글자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 글자 하나하나로 흘러나왔고 그 문장은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을 건드렸다. 그렇게 한글은 일본의 한 교실, 한 소녀의 책상 위에서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고 있었다. 미우의 작은 일기장은 더 이상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교실 한쪽에 모여 앉은 아이들은 각자 쓴 한글 문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며 서로의 글씨체를 칭찬했고, 때론 단어 하나의 의미를 함께 사전에서 찾아가며 배우곤 했다. 이거 고맙다랑 감사하다는 어떻게 달라? 누군가 물으면 미우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한국어에선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대. 고맙다가 좀 더 따뜻하다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그날 이후 이 소문은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다른 학년으로 번져갔다. 학생들은 점점 더 많은 한글 표현을 배우고 싶어 했고, 일부는 유튜브로 문법을 독학하고, 어떤 친구는 한국어 예능 프로그램을 자막 없이 보며 듣기 연습까지 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한글 쓰기 모임에 참여했고, 급기야 학교 측에서도 이를 정식 동아리로 승인했다. 동아리 이름은 한글담단, 한글로 마음을 담는다는 뜻이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은 한 학교에 국한되지 않았다. SNS에서 한글로 감정을 쓰다는 주제로 시작된 챌린지는 전국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을 때 나는 한글을 쓴다. 일본어보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언어를 찾았어요. 한 장의 사진에 담긴 한글 문장들이 수백,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공감을 이끌었다. 서점가도 들썩였다. 도쿄 시내 대형 서점에서는 한국어 쓰기 노트가 품절 사태를 빚었고, 교보문고 일본 온라인몰에서는 한글 손글씨 교본 판매량이 전월 대비 400% 증가했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다. 한 출판사는 급히 10대가 좋아하는 한글 표현집이라는 제목의 책을 기획했고, 이 책은 예약 판매만으로 초도 물량을 소진했다.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흐름은 화제가 되었다. 어떤 교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건 처음 본다며 단순한 유행이 아닌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우의 담임교사도 처음엔 왜 하필 한국어일까 의아했지만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표현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그 아이들은 한글을 통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언어 교육보다 진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동아리 활동은 점점 더 체계화되었다. 매주 한 번 모여 오늘의 한글 표현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자신이 써본 글귀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표했다. 오늘도 잘했어요. 기분이 말랑말랑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이런 문장들이 화이트보드에 적히면 친구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표현, 일본어엔 없어 누군가 중얼이듯 말하면 주변에서 조용히 공감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미우는 점점 더 한글에 빠져들었다. 단어의 뜻과 형태는 물론 글자가 가진 소리의 미묘한 울림까지 익히고 싶어졌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흐름, 받침 하나로 미묘하게 바뀌는 어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글자가 담고 있는 따뜻함. 그건 언어가 아닌 감정의 언어였다. 어느 날 동아리 친구 하나가 미우에게 물었다. 넌 왜 그렇게 한글이 좋아? 미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한글을 쓰면 마음이 조용해져. 다른 말로는 설명 못해. 그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은 점점 더 큰 변화의 예고편이 되고 있었다. 한글을 쓰며 마음의 평화를 얻던 미우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끌리게 되었다. 글자만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온도, 표현의 다양함, 그리고 그것이 담긴 문화는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그리던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바람이 커져갔고, 마침내 여름방학을 맞아 짧은 5박 6일간의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 도쿄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미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내가 공부했던 그 나라에 가는 거야. 입국장을 나서자 펼쳐진 한글 간판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안내 표지판까지 전부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를 실제로 만난 듯한 감정이 들었다. 첫 여행지는 서울 홍대 거리. 젊음의 에너지가 넘실대는 그곳은 미우가 상상하던 한국의 이미지와 꼭 맞아떨어졌다. 거리 곳곳에는 감성적인 한글 문구가 적힌 카페, 문구점, 책방이 있었고, 미우는 두 손 가득 기념품을 사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특히 카페에서 처음으로 혼자 한글로 주문을 성공했을 때는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저기요, 유자차 하나 주세요. 직원의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에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행 셋째 날, 전통찻집을 찾은 미우는 또다시 유자차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주인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다. 네? 뭐라고요? 당황한 미우는 다시 한번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주인은 죄송해요. 못 알아들었어요 라며 다른 손님에게 돌아서 버렸다. 미우는 얼어붙은 채 자리에 앉았고 찻집을 나오는 길엔 울컥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외국인이라서?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다. 자신 있게 배웠다고 생각한 한글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고 자신이 그저 외국인이라는 사실만 부각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우는 일기장을 펼치지 못했다. 처음으로 한글이 낯설게 느껴졌다. 벽처럼 느껴진 언어, 그토록 따뜻하고 다정했던 한글이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듯했다. 다음 날 미우는 기운 없이 광화문 근처를 걷다 우연히 작은 서점 앞을 지나게 되었다. 한글 시집 낭독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 반, 위로받고 싶은 마음 반으로 조심스레 서점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중년의 여성 시인이 무대에 올라 조용히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받침 하나, 글자 하나가 그대 마음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 한 줄. 하지만 미우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터져버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낭독이 끝난 뒤 시인은 관객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한글은 누구든 품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와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마치 미우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들렸다. 서점 밖으로 나오며 미우는 일기장을 꺼냈다. 한동안 멈췄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녀는 그렇게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미우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시선으로 한글과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 겉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감정, 사람들 간의 온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남은 여정을 더 뜨겁게 껴안기로 결심한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미우는 조용한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도서관을 찾았다. 여행 내내 화려한 도시와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며 설렘도 상처도 함께 경험했던 그녀는 마지막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싶었다. 그 도서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누구나 마음을 적을 수 있는 언어, 한글. 도서관 안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외국인을 위한 쉬운 한국어 동화책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옆자리에는 조용히 책을 읽는 한 중년 직원이 앉아 있었다. 미우는 한 권의 책을 꺼내어 펼쳤다. 마음이 웃는 날이라는 제목의 한국 동화책. 서툰 문장이었지만 읽어 내려가며 그녀는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다. 옆자리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건요, 기분이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한국어에선 마음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그 한마디는 미우의 눈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언어라는 확신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원은 이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넸다. 혹시 우리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손글씨 공모전에 참여해 보실래요?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한글이에요. 망설임은 없었다. 미우는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가 선택한 문장은 도서관 직원의 말이었다. 지금처럼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 문장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의 마음을 담아 그동안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함께 눌러 담았다. 며칠 뒤 일본으로 돌아간 미우는 공항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동자엔 더 이상 낯선 외국을 떠나는 아쉬움만이 아닌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서관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사랑하는 미우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작품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우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울컥하는 감정에 휩싸였다. 단지 좋아서 쓰기 시작했던 한글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의미 있는 목소리가 되어 세상에 전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후 미우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도서관 측에서는 그녀의 손글씨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서울시 교육청 홍보 캠페인에 활용했고 SNS에서도 그녀의 계정은 일본 소녀의 감성 한글 일기로 입소문을 탔다. 매일 아침 올리는 한 줄의 짧은 한글씨는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을 받았다. 이 소녀, 진짜 한국인보다 더 감성적이야. 한글이 이렇게 예쁜 언어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일본 교육계가 미우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몇몇 고등학교에선 한글 감성쓰기 수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그녀가 쓴 문장이 일본어 교과서 부록에 소개되기도 했다. 출판사에서도 그녀의 한글 글귀와 짧은 이야기를 엮어낸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제목은 마음이 말하는 글자, 한글.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1위. 서점마다 한글 굿즈와 함께 전시된 그 책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정서적 소통의 언어로서의 한글을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다. 미우는 인세의 일부를 기부해 한일 청소년 언어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서로의 언어로 편지를 쓰고 영상으로 일상을 소개하며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가는 작은 연결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한글날, 미우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초청을 받아 해외 한글문화 홍보대사 자격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섰다. 정장을 입은 외교관들 사이에서 아직 10대 소녀에 불과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했다. 한글은 저에게 세상을 보여준 글자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꺼내 표현할 수 있게 해준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그 순간 장내는 조용해졌고 이내 터져 나온 기립박수. 그녀의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글로벌 한글 스토리텔러라 불렀다. 지금도 미우는 매일 아침 작고 조용한 책상 앞에 앉아 한글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날이에요. 그녀의 글은 일본은 물론 한국, 동남아, 유럽까지 퍼지고 있고 그녀의 꿈은 더 크고 단단해지고 있다. 언젠가는 한국에 정착해서 전 세계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문화센터를 만들 거예요. 한글은 제 인생을 바꾼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장 한쪽.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내일도 한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이 글자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한글의 어떤 점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글 이야기를 전해드릴 감동새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